둥글고 넙대대한 얼굴 라인과 날렵한 얼굴 라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후자를 선택하실 텐데요. 흔히들 V라인이라고 하죠. 둥글고 다소 둔한 턱 라인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찾아 다양한 시술을 받기도 하고 보톡스와 같은 주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는 턱보톡스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V라인을 살리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첫 번째, 얼굴이 커져 보이고 각져 보이는 이유, 두 번째, 원인별 V라인을 만드는 방법, 세 번째, 그동안 보톡스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연구하고 피부에 감동하는 김동아 피부과 의사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둔한 턱 라인, 자꾸 커지는 얼굴, 턱 라인에 각이 져서 부드러워 보이지 못하는 인상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V라인 살리는 방법에 대해 오늘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얼굴이 커지고 각져 보이는 이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저작근이 발달한 경우입니다. 저작근이라고 하는 것은 턱의 주요한 근육으로서 음식물을 씹는 데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고요. 이 광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한골 뒤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내 저작근이 발달되어 있는지 손쉽게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를 꽉 다물고 턱 양쪽을 만져보세요. 거울로 봤을 때 여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근육이 만져진다거나 하면 저작근이 발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근이 발달해 턱 라인이 각져 보이고 얼굴이 커져 보인다면 보톡스 시술을 통해 V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난 저작근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턱 라인이 둔하면서 각져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최근에 얼굴에 지방이 늘어난 것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즉 얼굴에 살이 붙었을 때 얼굴 라인이 둔해지곤 하는데요. 물론 체중 감량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라거나 혹은 체중 감량을 했는데도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어 살이 축 늘어져 있다면 다양한 시술을 통해 턱 라인을 다듬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등과 같이 지방세포 자체를 사멸시켜서 지방의 양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시술 후에도 얼굴에 살이 잘 붙지 않도록 해주는 시술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샘에 대해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침샘이라는 것은 소화관에 연결된 외분비샘으로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 이렇게 세 쌍의 주요 침샘이 존재하고 이 침샘들 중에서 침이 분비됩니다. 이 중에서도 주로 귀밑샘이나 턱밑샘이 발달해서 턱이 각져 보이고 얼굴이 커져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일반적인 턱보톡스가 아닌 침샘 보톡스를 시술해서 침샘의 크기를 줄이고 V라인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샘은 잦은 음주나 혹시 야식 습관, 구토 같은 식이장애가 있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경우, 양악이나 윤곽 수술을 한 경우에 주로 커져 보이게 되고요. 특히 양악이나 윤곽 수술을 한 경우 침샘이 상대적으로 크게 비대해진 것은 아니더라도 얼굴 근육이 처지면서 턱밑샘을 받쳐주지 못해서 육안상으로 보았을 때 턱밑샘이 불룩해 보이고 턱 라인이 울퉁불퉁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의 V라인을 살리기 위해 턱보톡스를 시술받곤 하는데요. 사실 이 턱보톡스는 저작근이 발달했을 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 저작근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턱보톡스를 맞고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이럴 땐 내 턱 라인에 지방이 많았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근만 발달한 게 아니고 지방도 많은 상태라면 턱보톡스만으로는 원하는 V라인을 갖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세라나 브이올렛 시술과 같이 지방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시술을 이용해서 지방과 저작근 모두를 줄여줘야 V라인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얼굴이 지방이 많아 턱 라인이 둔해 보일 때는 단순한 리프팅이나 보톡스 같은 시술보다는 원인이 되는 지방을 없애서 줄여줄 수 있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윤곽주사 같은 지방분해 주사나 울세라, 브이올렛 같은 시술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특히나 턱 부위는 지방이 잘 쌓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꼭 내가 체격이 크고 최근에 몸무게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방이 쌓일 수 있습니다. 보통
턱보톡스를 V라인 시술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보톡스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지방세포를 없애 지금 있는 지방을 줄여주고 앞으로 턱 라인이 쉽게 지방이 쌓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침샘이 발달한 경우라면 하이프 리프팅이나 일반적인 턱보톡스로는 V라인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침샘 부위에 주사하는 침샘 보톡스 시술을 받아야 침샘 분비를 억제하고 크기를 줄여서 얼굴이 작아지면서 V라인이 살아날 수 있는데요. 침샘 보톡스 효과는 통상 4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요. 4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침샘의 크기가 감소하다가 4개월이 지나면 다소 원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첫 시술을 받고 4개월 뒤에 2차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샘이 발달하면 턱 밑으로 살이 불룩해지다 보니 이중턱이라고 생각하고 인모드나 지방분해 주사, 울세라 등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시술들은 침샘에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어떤 효과도 볼 수 없는 것이죠. 저작근에 주사하는 턱보톡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턱보톡스가 효과 없었던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턱 라인이 둔해진 원인을 찾지 못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턱 보톡스가 오히려 피부를 늘어지게 만든 경우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실제로 우리 피부는 얼굴 바깥쪽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할수록 늘어진 피부나 주름선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피부를 당기는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턱보톡스를 맞았을 때 갑작스럽게 근육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늘어져 보이기도 하고, 리프팅이나 탄력 레이저는 피부의 속부터 시작하는 점차적인 변화를 위한 시술이지 초기에 피부를 바짝 당겨주는 힘이 강한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V라인 시술을 받을 때는 스킨 보톡스 방식의 V라인 보톡스를 함께 시술해서 턱 라인을 위쪽, 안쪽으로 당겨주면서 늘어진 턱선을 날렵하게 잡아두도록 해야 합니다. V라인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의 골격이나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페이스 라인을 다듬고 날렵한 V라인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부분 한 가지 시술을 단독적으로 시행하기보단 부위별로, 국민별로 적합한 다양한 시술을 적절하게 병행 시술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V라인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약 3년간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한 채 지내왔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은 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다시 가꾸고 관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더 말의 피부과 전문의 김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